처음에는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다고 갑자기 게임의 룰을 바꾸고자 하는 일구 이원 후보의 억지를 공당이 용인하고 개인의 유불리에 집착하는 작은 자세를 버리고 이 시대의 대의와 명분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경선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는 그 경선 룰과 관련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여러 사람, 원혜영 의원도 그 기자회견을 했고요. 근데 경선 룰이 자꾸 이제 뉴스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논란의 핵심이 뭡니까? 네, 경선 룰에 대해서 이제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까 나한테 이제 유리한 룰로 경선 과정을 끌고 가고 싶은 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그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3명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건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경기지사 경선은 이 50%대 50%, 그러니까 네. 5대5, 그 여론조사 50%와 그다음에 당론조사라는 50%를 섞어서 네. 여론조사를 이제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기지사 경선 후보를 확정하게 되는데 이 여론조사 50%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당에서는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 여론조사를 판단할 때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여론조사에 집어넣어서 예. 같이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리자. 그래서 누가 제일 적합한 후보인지를 결정하자. 예. 이런 식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미 경선 시행세칙을 지난 4일 날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 김상곤 전 교육감 측에서 예. 이거 문제가 있다. 네. 역선택이 날 수 있다. 예.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만약 그렇죠. 여론조사에 들어오게 되면 예. 내가 본선에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예.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예. 그 김진표 의원을 지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낙선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가장 경쟁력이 없는 후보한테 표를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역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 붙여서 다시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빼고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로만 50% 여론조사를 돌리자. 예. 이렇게 했더니 당연히 김진표 의원이 반발을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양상만 보더라도 새누리당 지지자를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지금 반발하는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4일날 결정했다가 11일날 번복을 했단 말이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지도부도 지금 오락가락한 상태인 거죠.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인 건데 지금 그래서 오늘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반반 섞자. 예. 그럼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넣어서 여론조사 돌린 거. 그다음에 빼고 돌린 거. 예. 그래서 50%씩 섞어 난 다음에 예. 그냥 그거를 해서 경선 규칙을 결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절충안을 내놨는데 네. 지금 5시가 좀 넘었는데 그 김진표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원래 오늘 13일까지 당에서 경선 규칙을 번복하지 않으면 네. 나는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탈당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관련된 아마 입장을 오늘 중에 지금 아마 발표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좀 논란을 좀 그 기자회견 내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면 그 뉴스는 이어지는 종합뉴스에서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예비 후보들을 전부 다 경선 후보로 이렇게 속속 확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경선 룰 자체로 이렇게 홍역을 앓고 있으면 지금 새누리당에 비해서 불리한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은 지금 굉장히 뒤에서 웃고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룰 전쟁이라는 게 이제 룰이 완료가 돼서 깨끗하게 경선을 치르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으면 좋은데 룰 전쟁 자체가 서로의 표를 깎아먹는, 다시 얘기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함으로써 오히려 그 야당 지지층을 흔들리게 만드는 데 이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누리당 입장에 좋은 거죠. 사실 새누리당은 지금 경선 룰이 확정이 돼서 지금 경선이 돌아오는 상황인 거고, 민주당은 지금 천차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경선 룰, 그러니까 이 기초공천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이 되니까 바로 경선 룰 전쟁이 다시 벌어지면서 굉장히 자중 질환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경선을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 서울시장 경선을 보더라도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경선이 굉장히 시끌벅적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많이 끄는 반면에 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단독 후보로 이미 새천민주당의 후보로 된 상태에서 사실 원로를 주목을 많이 못 받은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봤을 때 민주당도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도 굉장히 어떤 그 경선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되 그것들이 나중에 하나로 모였을 때 과연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든다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일부 잡음도 뭐 당장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김진표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잠깐 나왔는데 저 어떤 발언인지 자세하게 좀 소개를 네, 해주시겠어요? 5대5 절충안 방안. 제가 아까 좀 전에 소개를 예, 예. 해드렸던 원혜영 의원이 오늘 오전에 제안했던 예,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넣고 여론조사를 돌리고 예, 빼고 여론조사를 돌린 거를 예. 50%씩 섞자. 예. 그걸 반영하면 내가 용납하겠다. 예.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예. 아마 그거를 이제 그 지도부에서 받아들인다면 예. 경선은 곧 정상화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예, 김진표 의원은 민주당, 구민주당 소속이고요. 예. 김상곤 전 교육감의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 쪽 사람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통합 후유증이다. 예. 안철수 쪽에서는 김상곤을 밀고 싶고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 김진표 의원 또 원혜영 의원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갈 거에 따라서 이게 뭐 새정치냐, 뭐 예. 통합이 잘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오늘 또 하나 논란이 불거진 게 네. 광주시장에 출마한 이 윤장현이라고 전 예.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윤장현 위원장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소속의 의원들이 5명이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김진표 원혜영이 아니라 예. 우리는 윤장현을 지지한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아, 네. 민주당 사람이거든요, 네. 과거에 다. 네.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 현역 국회의원이 8명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을 제외한 5명이 네. 전부 다 윤장현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네. 물론 이 개혁 공천을 광주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수도권으로 끌고 오겠다는 어떤 그런 거는 인정을 하지만 네.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이용섭 의원이라든지 예. 현재 강훈태 시장이 광주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에서 예, 현역 의원 5명이 몽땅 안철수계 쪽으로 분류되는 윤장현 위원장을 지지한다? 지금 굉장히 이걸 놓고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안철수 쪽 사람을 심는 거구나. 네. 이 후유증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그것과 별개로 문재인 의원과 박원순 시장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어제 등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 등산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상대 쪽은 뭐 정몽준 후보, 김황식 후보 이렇게 활발하게 뭐 이렇게 언론에 조명을 받는데 우리 박 시장님은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좀 안 되고 가려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참 이제 미안했었는데 요즘 가려져도 스스로 빛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만치 않은 선거죠. 그래서 문 의원님을 포함한 우리 그 당에 도움이 또 많이 필요하고요. 이게 어저께 이제 등산하러 만나는 장면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동대 입구역에서 이제 남산을 쭉 돌아서 내려오는 그런 코스였는데 한양도성 둘레길이라고 합니다. 한 2시간 정도를 예. 걷고 1시간 정도 점심 식사를 하는 걸로 예. 마무리가 됐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또 시민들과 사진도 찍고 소통도 하면서 예. 사실상 이제 박원순 시장 띄우게 나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행에만 무려 한 2시간 정도 두 사람이 같이 했다고 하는데 2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주로 이제 그 새정치 얘기도 하고요. 예. 또 이제 서울시장 나서서 내가 적극 도와주겠다. 승리 건투를 빈다. 이런 덕담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예. 그동안 아까 저희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서는 세 후보들이 계속 치고받으면서 화제가 많이 되고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는 반면에 예. 박원순 시장은 아무래도 조용한 행보를 하고 있었지 예. 않습니까? 아직 예. 선대위도 출범하기 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덜 주목도가 있었으니까 문재인 의원이 가서 내가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예. 이게 화제가 많이 되고 또 언론들과의 접점을 늘리게 되면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사람 모습이 예. 우리 박원순 시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연인의 모습하고도 비슷하게 훈훈하네요. 예. 근데 이야기하셨듯이 그 띄우기에 나섰다고 하는데 문재인 의원의 후광 효과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이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옆에서 안철수 대표도 같이 와주고 또 문재인 후보도 옆에서 손잡아주고 밀어주고 이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 산행 약속이 오래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시점이 굉장히 절묘한 시점인데 굳이 문재인 의원이 박 시장을 저렇게 밀어주는 이유는 뭘로 생각을 하십니까? 뭐 문재인 의원은 표면적으로 AS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S 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가전제품 사면 해주는 것처럼. 예. 근데 본인이 예전에 문재인 의원이 본인의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처음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하고 출마를 하도록 이렇게 독려한 사람이 본인이다. 예. 문재인 의원 본인이다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얘기했지만 예.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명의 후보들이 경선을 예. 치르는 과정 속에서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는 반면에 예. 박원순 시장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예. 문재인 의원이 직접 나서서 예. 박원순 시장 띄워주기를 한 거죠.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일종의 AS가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그 AS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예, 식으로. 예. 근데 여기 궁금한 게 안철수 견제 이런 대목이 저는 있는데. 분명히 안철수 대표의 견제 포석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 새천민주연합에서 뭐 안철수 대표가 나중에 대선에 나간다 그러면 가장 겨뤄야 할 상대가 바로 박원 서울시장의 그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문재인, 그러니까 가장 그 민주당의 그 주류 세력의 어떤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박원 시장이 꼭 당선시켜야 예. 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자꾸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여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견제의 어떤 그런 포석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하고 정몽준 그 새누리당 예비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사실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거의 예. 뭐 1%포인트 안팎인 것 같은데 문재인 의원의 이런 AS 지원이요? 이런 것들이 예.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여당의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 예. 후보 확정되고 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서로가 어떤 인물론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놓고 어떤 구도를 만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는 출렁일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근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뭐 사진이 나오네. 예전에 예, 사법연수원 예. 시절의 사진인데요. 서로 젊은 시절에 예. 문재인 의원하고 젊은 시절에 박원순 시장. 박원 시장님은 머리가 굉장히 많으셨네요. 둘 중에 누가 형인지 아십니까? 질문하신 누굴까요? 걸 보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답을. 네. 네, 저기 그 문재인 의원이 예. 53년생, 예. 박원순 시장이 56년생. 그러니까 3살 문재인 의원이 형입니다. 아까 뭐 영상 잠깐 나왔지만 스스로 빛이 난다라고 하면서 자기 예. 수치 부족한 머리를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학업 예. 시험을 같이 이제 패스해서 예. 12기 이제 같이 졸업식 날 때 사진인데 예. 굉장히 옛날 모습인데도 정말 지금의 모습이 둘 다 좀 남아 있는 것 같지 근데 않습니까? 그때도 박원순 시장이 좀 형처럼 보이네요. 예. 방금 저 사진이 나와가지고 이재용 차장 아까 예. 그 전망 부분이 살짝 잘렸는데 예. 마무리해 주시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과 그다음에 여당 후보가 확정이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좀 프레임이라든지 새로운 인물 구도론이 만들어질 텐데 중요한 것은 여당 후보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늘 선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은 어떤 정점을 찍었다. 예. 이런 반면에 자꾸 그 상대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 시장도 여당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그냥 마냥 지켜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문재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좀 봅니다. 예. 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경선 룰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문재인 의원과 박원순 시장의 AS 동맹, 여기까지 소식을 듣겠습니다.